광고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프닝을 한자성어 하나를 제시를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한자성어를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네, 잘 읽으셨습니다. 그 손무가 작성한 병법서, 즉 손자병법 모공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유래한 말인데 이 말 자체의 뜻은 지피지기, 즉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 이런 의미죠. 광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게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합니다. 따라서 광고를 창작할 때는 이 소비자에 대해서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의 욕구가 뭔지, 그들이 원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광고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짜고,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광고를 창작하게 되면 광고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성공적으로 이 광고를 잘 창작을 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이 소비자를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2주에 걸쳐서 이 소비자 행동에 대한 여러 이론들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소비자 행동론이 되겠습니다. 이 소비자 행동과 관련된 여러 이론들을 배울 텐데 그 중에서도 이 지각과 학습에 관련된 이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태도와 관련된 그 소비자 행동 이론들을 배울 겁니다. 아무튼 오늘 목차는 이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각,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학습입니다. 지각에서는 선택적 지각, 그리고 지각적 조직화, 이 두 개념을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학습에 가서는 행동적 학습 이론 해가지고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이 두 가지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습 이론인 인지적 학습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지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각 부분에서는 이 지각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이제 지각과 관련된 여러 개념들 중에서 선택적 지각, 지각적 조직화, 이 순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각의 정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꼭 머릿속으로 이 의미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정보를 1차적으로 처리하는 심리적 과정. 네.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오감, 그러니까 눈이라던가 코라던가 귀라던가 이러한 우리의 오감이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 자극 이런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뭔 뜻인지 그 의미를 해석하고 인지하고 뭐 의미를 또 부여하는 그런 일련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과정을 이걸 지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냄새가 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감각기관 이 코를 통해서 그 냄새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서 이걸 이제 인지를 하고 이게 무슨 냄새인가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 이건 장미꽃 향기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런 것을 바로 지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이러한 지각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각은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특징으로 주관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각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이걸 이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외부로부터 어떤 정보, 자극 이런 걸 받아들일 때 여기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이라던가 또는 이제 머릿속에 축적이 된 여러 가지 지식, 정보, 뭐 그리고 이제 감각 이런 것들이 외부의 어떤 자극을 이렇게 파악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러한 뭐 지식이나 정보, 경험 이런 건 다 다르죠. 근데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지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지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각의 또 다른 특성으로 이 변화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각은 이게 픽스가 된 게 아니라 계속 변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이렇게 어릴 때 지각한 거와 커서 지각한 게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라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지식이나 정보를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어떤 정보를 해석한 거와 커서 그것을 지각한 거는 축적한 지식, 정보가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게 지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각은 계속 변화하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이외에도 지각은 일시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받아들인 정보라던가 자극 이런 것들이 보통은 우리 내부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있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머무르는 그런 일시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지각과 관련된 여러 개념들 중에서 두 가지, 즉 선택적 지각과 지각적 조직화를 배우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택적 지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 나와 있는 정의를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적 지각이란 정보를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기존 인지체계와 일치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것 등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임. 그러니까 이 선택적 지각은 단어미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 자극들을 접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걸 싹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극히 일부의 자극만 선택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요. 선택해서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선택적 지각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수많은 자극들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선별해서 받아들이냐면 그걸 다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지각의 과부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정보들을 다 처리할 인지 능력도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극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일부 자극만, 그러니까 뭐 흥미가 가고 관심이 가고 뭐 필요한 거 이런 자극만 이제 우리가 선별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극을 정보를 이렇게 선별해서 받아들이는데요. 어떤 것만 선별해서 받아들이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인간은 이 자극들 중에서 뭔가 우리에게 좋은 거, 유리한 거, 자신의 생각과 잘 맞는 거,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거,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이고, 뭔가 안 좋고,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잘 안 맞는 거, 이런 것들은 거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선택적 지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습성을 바로 선택적 지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선택적 지각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선택적 지각은 다음의 4단계, 즉 선택적 노출, 선택적 주의, 선택적 이해, 선택적 보존 이 4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의 어떤 정보를 이걸 지각을 하려면 일단 그 정보에 우리를 이렇게 선별적으로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문을 펼쳐 본다거나 아니면 특정 TV 방송을 이렇게 틀어서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별해서 자기 자신을 노출을 시켜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서 일부의 그 정보에만 우리가 주목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일부 자극만 이해를 하고 또 특정 자극만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선택적 지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4개의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택적 노출입니다. 이 선택적 노출이란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아무 자극에나 다 노출을 시키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뭔가 즐겁고 긍정적이고 유리하고 마음에 들고 이런 괜찮은 자극에만 우리 자신을 노출을 시키고 그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고 즐겁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뭔가 우리에게 불리한 그런 자극에는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걸 바로 선택적 노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선택적 지각의 다음 단계는 바로 선택적 주의입니다. 이 선택적 주의는 우리가 접하게 되는 수많은 정보들, 자극들 가운데서 흥미와 관심을 끄는 일부 자극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즉, 뭔가 좋고 유리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자극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주목을 하게 돼요. 그런데 뭔가 부정적이고 불리하고 우리 생각과 안 맞고 이런 자극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선택적 주의의 영향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택적 주의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크게 두 가지, 즉 개인의 특성과 자극의 성질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의 특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동기라던가 욕구, 그리고 생각, 가치관, 신념 이런 걸 일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정보나 자극이 내 생각과 잘 맞고 나의 욕구, 동기 이런 거하고 잘 부합하면 그 정보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도 안 맞고 욕구, 동기 이런 거에도 부합을 하지 않으면 그 자극에는 사람들이 주의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자극의 성질입니다. 이 자극의 성질은 이제 이 자극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대조, 그러니까 다른 자극과 이렇게 대비되는 거, 그 다음에 새로움, 크기, 강도 이런 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극이 다른 거하고 확실하게 대비가 되고 그리고 뭔가 새롭고 진기하고 그리고 그 크기가 아주 크거나 또는 이제 강도가 아주 센 경우, 예를 들어서 색깔은 굉장히 현란하고 소리가 아주 크다거나 이렇게 그 자극의 강도가 크면 그러면 사람들의 이 선택적 주의를 또 효과적으로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광고 사례 하나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극의 성질 가운데서 새로움, 이걸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이렇게 새로움, 진기함 이런 걸 내세울 때 소비자들의 선택적 주의를 잘 유발하나?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사례를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 광고에 대해서 먼저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이 광고의 집행 국가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광고를 했고요. 그리고 야후 사이트를 활용했습니다. 야후 사이트에 가서 검색창에다가 가가바바를 입력을 하게 되면요. 우선 이 가가바바는 뜻이 없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원래 뜻이 있는 단어를 활용을 하게 되면 그 검색 결과 페이지에 실제로 있는 그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고주는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가가바바라는 의미가 없는 단어를 이제 활용해서 광고를 집행을 했습니다. 아무튼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가가바바 입력하고 엔터를 탁 하고 치면요. 계속하겠냐? 이렇게 묻는 경고창이 뜹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하겠다고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쓴 가가바바, 이 말이 지워지고 붉은색으로 다른 글씨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주의 깊게 광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야후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가가바바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쳤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선 그 검색창에 붉은색으로 살려줘, 살려줘 하는 말이 자동으로 떴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인터넷 모니터 화면에 웬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다급하게 구조를 요청을 했죠. 그리고 그 사람 뒤로 웬 정체불명의 대상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카피가 떴죠. 다음 기묘한 세상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은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떴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따로 캡처는 안 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화면이 떴습니다.
이 광고는 광고주는 후지TV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기묘한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광고하는 인터넷 광고였어요. 이 세상의 기묘한 이야기 프로그램은 이 후지TV에서 1990년에 처음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 이제 방송이 되었던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에 25주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지TV는 이것을 이제 알리고 이제 기념할 목적으로 이런 인터넷 광고를 집행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인터넷 광고는 어떤가요? 보통 뭐 배너 광고라던가 검색 광고, 동영상 광고 이런 게 많죠. 그런데 이 인터넷 광고는 기존의 이런 인터넷 광고하고 사뭇 다르죠. 그래서 좀 새롭고 이렇게 진기하다 보니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의 그 주목을 끌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자극이 뭔가 새로우면 사람들의 선택적 주의를 잘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선택적 지각의 3단계, 즉 선택적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라던가 가치관, 신념 이런 거하고 잘 맞지 않는 그런 정보들을 접하게 되면요. 적어도 자신의 생각이라던가 신념, 태도 이런 거하고 일치하는 선에서만 그걸 이해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걸 바로 선택적 이해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냐면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 이런 거하고 잘 맞는 그런 자극이나 정보는 그것을 잘 이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웬만하면 자신의 뭐 신념, 가치관, 생각 이런 거에 역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자극이나 정보를 접했을 때 그게 자신의 생각이라던가 가치관, 신념 이런 거하고 굉장히 잘 맞으면 그것을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걸 바로 이제 선택적 이해 이렇게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과정, 선택적 보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접하는 정보라던가 이 자극이 자신의 신념과 잘 맞고 또 생각, 가치관 이런 거에 부합을 하면 그걸 이제 선별해가지고 기억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바로 이것을 선택적 보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선별해서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그걸 다시 인출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선택적 지각을 하는데 이러한 선택적 지각은 크게 4개의 과정, 즉 선택적 노출, 선택적 주의, 선택적 이해, 선택적 보존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필요한 자극들을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띱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로 지각적 조직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지각적 조직화의 정의와 그리고 원리를 학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이 지각적 조직화가 뭔지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정의를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각적 조직화란 소비자들은 지각의 여러 대상물들을 따로따로 지각하기보다는 집단화하여 정보를 단순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음. 그러니까 이 지각적 조직화는 우리가 이제 어떤 정보라던가 자극을 접했어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낱개로,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로따로 지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합해서, 그러니까 묶어서 지각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바로 지각적 조직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그 사람 눈이 어떻다, 뭐 코가 어떻다, 귀가 어떻다 이렇게 지각을 하는 게 아니고 통합해서 그 사람 멋있어, 그 사람 굉장히 멋져 이렇게 지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광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광고를 딱 봤을 때 그 카피가 어땠어, 그 비주얼이 어땠어 이렇게 지각을 하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그 광고 진짜 좋아 이렇게 지각을 한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지각적 조직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자극을 접했을 때 이 자극과 관련된 여러 대상물들을 통합하는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이 지각적 조직화의 이 기본 원리는 통합이고요. 그리고 이 통합의 원리를 연구하는 심리학 분야를 이걸 게스탈트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게스탈트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지각적 조직화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것을 묶어서 통합해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통합을 할 때요,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원리를 이용해서 묶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4개의 원리라는 것은 단순화의 원리, 그리고 완결성, 집단화, 형상과 배경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 단순화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정보라던가 자극 이런 걸 이제 받아들일 때 이걸 복잡하게 묶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가급적이면 단순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묶어서 받아들인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에 지금 점이 찍혀 있는데 이 점이 무슨 모양으로 보이시나요? 어떤 모양으로 보이세요? 아마도 이렇게 원의 모양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정사각형 2개가 이렇게 겹쳐진 이런 모습으로 보인 친구 있나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자극을 이제 받아들일 때요,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그것을 지각하지 않고요, 아까처럼 아주 이렇게 단순한 형태로 그걸 이제 묶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단순화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가급적이면 단순한 형태로 이렇게 묶어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단순화의 원리고요.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광고를 창작할 때는 복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아주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신속하게 빠르게 지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완결성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자극을 접했는데 그게 불완전해요. 그러면 이 불완전한 부분을 완전하게 바꿔서 가급적이면 완전한 전체로 지각하려고 하는 경향, 이것을 완결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봤는데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빠진 부분을 채워 넣는다던가 해가지고 그걸 이제 완전하게 바꿔서 그걸 지각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광고를 창작할 때는 일부러 카피를 생략을 합니다. 또는 비주얼 중에서 일부분을 뺍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 완결성의 원리,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그 빠진 카피를 채워넣고 그 빠진 비주얼을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광고 참여, 개입을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광고 효과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광고를 창작할 때는 완결성을 이용해서 광고의 특정 부분을 생략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인 JMB의 인쇄 광고를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JMB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음 광고를 집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 하면 어떠한 색깔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빨간색 또는 녹색이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색깔을 활용해서 이런 인쇄 광고를 성탄절에 집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헤드라인을 좀 잘 봐주세요. 잉글 엘스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빠졌죠? 무슨 글자가 빠졌나요? 일단 이 아래 카피를 보면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밑에 이런 카피가 나와 있어요. JMB 없는 휴일은 JMB 있는 휴일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JMB 이것만 붉은색으로 처리를 해서 힌트를 주고 있죠. 여러분, 헤드라인에 뭐가 빠져 있나요? 바로 J하고 B가 빠져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생략된 글자를 채워 넣으면서 또 마침 성탄절이고 하니까 캐럴을 흥얼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이 광고를 잘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게 되죠. 정리하면 이 완결성의 원리라는 것은 제시된 정보라든가 자극 이런 게 불완전하면 그것을 이렇게 완전하게 바꿔서 그것을 이제 묶어가지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을, 이걸 완결성의 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지각적 조직화의 또 다른 원리인 집단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단화는 우리가 어떤 자극을 접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지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덩어리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덩어리로 만들어서
지각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덩어리로 묶을 때는 근접성, 유사성, 그리고 연속성 이러한 원리를 활용해서 그걸 덩어리로 묶게 됩니다. 먼저 이 근접성의 원리라는 것은 한 자극을 그것과 가까이에 있는 것, 그러니까 근접해 있는 다른 요소와 연결지어서 이렇게 덩어리로 이제 묶는, 그렇게 해서 지각하는 경향을 근접성의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이렇게 점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덩어리로 이제 묶을 때 여러분들 이걸 세로로 묶게 되시나요? 아니면 가로로 묶게 되시나요? 아마도 이게 세로로 묶일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 자극물하고 이 세로의 자극들이 더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요. 가로보다는 지금 세로로 묶을 때 이게 더 가깝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서 세로로 이렇게 덩어리로 묶게 돼요. 바로 이게 이제 근접성의 원리인 거죠. 다음 유사성의 원리라는 것은 한 자극과 그것과 아주 유사한 거, 이렇게 닮은 거, 그런 거하고 이렇게 연결지어가지고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서 지각하려는 경향을 이걸 유사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게 세로로 묶이시나요? 아니면 가로로 묶이시나요? 분명히 세로로 묶이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덩어리로 만들어서 지각을 하실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 세로로 묶어야지만 네모는 네모끼리,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이렇게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끼리 이제 묶어지는데 바로 이렇게 이제 비슷한 것끼리 이제 묶어가지고 덩어리로 지각되는 거, 이걸 유사성의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연속성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극을 접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중단된 상태로 지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물 흐르듯이 쭉 연결된 상태로 그렇게 지각하려고 하는 그런 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마도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중단된 상태로 보이지 않고요. 마치 이렇게 쭉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상태로 이렇게 그 덩어리로 만들어서 지각하는 거, 이거를 연속성의 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근접성의 원리를 활용한 광고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담배 브랜드의 인쇄 광고인데,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을 좀 봐주세요. 지금 광고 가운데에 이렇게 담배 비주얼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이 고양이 비주얼이 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 두 개를 이제 묶어서 지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근접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고양이 털의 부드러움이 제품으로 전이가 돼요. 그리고 또 카피가 이걸 뒷받침해 주죠. 바로 이제 근접해 있는 곳에 이렇게 카피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은 건 부드러움 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 담배가 아주 부드럽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각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광고를 창작할 때는 우리 제품 옆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다른 비주얼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식으로 광고를 창작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묶어서 같은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죠. 이제 네 번째, 이 지각적 조직화의 또 다른 원리인 형상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자극을 접했을 때요, 사람들은 빨리 그것을 형상과 배경으로 이렇게 조직화해서 지각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접하는 수많은 정보 자극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부각되게 지각되는 부분을 이걸 형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이 배경이라는 것은 그 접하는 자극들 가운데서 이제는 덜 두드러지게 이렇게 부각되지 않게 지각하는 부분을, 이것을 배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고를 창작할 때는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가 바로 형상으로 지각될 수 있게 그렇게 광고를 창작하시는 게 올바릅니다. 이 형상과 배경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분명히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 코가 큰 아저씨가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이런 모습을 먼저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형상으로 지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남자의 모습을 먼저 본 게 아니라 여성의 모습을 먼저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눈, 코, 입, 그리고 웨이브 머리카락을 가진 이 여성의 모습을 먼저, 그러니까 형상으로 지각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극을 보더라도 무엇을 형상으로 보느냐가 사람들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광고를 창작할 때는 우리 제품이 배경이 아니라 바로 형상으로 지각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형상과 배경의 원리를 활용한 광고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카콜라 광고인데 여러분들은 딱 보시면서 뭐가 먼저 형상으로 보이시는지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광고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먼저 보이셨나요?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바로 이 포크와 나이프가 형상으로 보인 분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일부는 코카콜라가 먼저 보인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광고. 뭐가 먼저 보이시나요?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지금 고양이와 개가 형상으로 먼저 보인 친구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코카콜라가 형상으로 보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영상 광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보시면서 코카콜라가 어디에 있나 한번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광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카콜라는 인쇄 광고 그리고 영상 광고에서 바로 이 형상과 배경의 원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코카콜라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기에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를 잘 끌었죠. 아무튼 사람들은 어떤 자극을 이제 통합해서 받아들여요. 근데 이 통합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단순화의 원리, 그리고 완결성, 집단화, 형상과 배경 이런 원리들을 이용해서 자극물을 이렇게 묶어서 통합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번 차시에 배운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비자 행동과 관련된 여러 이론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즉 지각과 학습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번 차시에는 주로 이 지각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 지각이 무엇인지 정의, 특성, 그리고 이제 관련된 두 가지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 눈이라던가 코라던가 귀 이런 감각기관이 외부에서 어떤 자극, 정보 이런 걸 이제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1차적으로 처리하는 심리적인 과정, 이것을 지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각은 주관성이라던가 일시성, 변화성 이런 여러 특성들을 지니고 있고요. 또 이런 지각과 관련된 개념에는 선택적 지각, 지각적 조직화가 있습니다. 이 선택적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극이나 정보를 그냥 접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지체계와 잘 부합하고 그리고 자신한테 굉장히 유리한 자극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을 이걸 선택적 지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각적 조직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극을 이렇게 하나하나 낱개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집단화해서 그러니까 통합해가지고 그것을 웬만하면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지각적 조직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시를 종료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